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3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5대 과제, 46개 세부 실천 과제로 정리됐는데 김병우 전 교육감과는 사뭇 다른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옥산면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만 있을 뿐 공토로 남겨질 기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상영작과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39개국 140편의 영화가 관객을 맞이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공사 교육기관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충북 오송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열며 K에너지의 전초기지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3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평가 다변화와 AI 영재고 유치, 특목고 지원 확대 등 전임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는 명확한 반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3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인성 민주시민교육, AI 영재고로 대표되는 이른바 노벨 프로젝트 등 5대 과제 46개 세부 실천 과제로 정리됐는데 김병우 전 교육감과는 사뭇 다른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에 그 어떤 실패를 가져왔고 평가의 부재로 학교의 책무성이 결여됐고 교육 체제는 방만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살폈습니다.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른바 에듀테크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에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4년까지 전 과목에 도입됩니다. AI 영재학교 설립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AI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으로 현재 청주와 진천음성 혁신도시, 보은 충주 등이 유치절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외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었던 행복씨앗학교는 축소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구성원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교육청의 인위적인 교장을 발령내서 여기를 행복씨앗학교로 만들어라. 이런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평등성 교육보다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재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 수월성 교육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서 교육복지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보완돼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방안과 조직 개편은 별도의 TF팀을 꾸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학교 급식 식품비를 5.6% 올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학교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식품비 인상은 양 기관이 올해 학교 급식 식품비를 전년 대비 3.8% 인상했지만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혀온 민선 7기와 다른 것으로 공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도 여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4선 여성 의원이자 여성 시의장이 탄생한 건데요. 의회 최초의 부녀 시의원에 역대 최대인 5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돼 무게감 있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천시의회에서 여성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은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5대에 이어 6대, 8대, 9대까지 제천시의회 최초의 여성 4선 의원이란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제천시의회 제9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의원들의 약진도 돋보였습니다. 전체 13석의 의석 가운데 여성 의원이 40%에 가까운 5석을 차지한 겁니다. 지난 6대 의회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천시의회 최초의 부녀 시의원도 탄생했습니다. 재선의 이영순 의원은 2대 이영재 의원의 딸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에도 선출돼 무게감 있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여성으로서 정말 세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긴다는 면도 있지만 또 이제 사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초선의 송수연, 비례대표인 이경리, 한명숙 의원까지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시의원들이 포진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포용력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제천시의회에 불어온 여풍이 의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년 후면 옥산면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기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 사이 건축비 상승에다 시의 재정은 나빠져서 선택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목명동 4만 4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난 1988년 문을 연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당시에는 청주도심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청주시 소유의 얼마 없는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청주시는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오는 2025년까지 옥산면으로 이전합니다. 옥산면 이전 부지는 68%가량 토지 보상이 진행됐고 다음 달이면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할까? 민선 6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공토로 남겨질 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한때 공익을 위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지만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중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건설 원자재 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전 건립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을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 또는 민자 유치 등 선택지가 몇 개 없는 이유입니다. 땅이 없어서 정책 추진을 못하는 거지 방침만 서면 금방 활용 방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공연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 폐기물 값도 아마 제가 볼 때는 60, 70억, 100억까지 나올 거예요. 청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28% 수준으로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씀씀이가 정해진 예산을 빼면 한 해 가용 재원이 1,000억 원도 안 된다는 점에서도 이 땅을 재원 확보의 걸음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상영작과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40편의 작품이 상영되는데 다채로운 콘서트와 프로그램이 준비돼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악을 통해 청각장애를 극복한 14살 소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소나타. 음악적 요소가 가득한 이 작품이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39개국 140편의 영화가 관객을 맞이합니다. 본래의 빠르기로라는 뜻을 가진 음악용어 아템포를 슬로건으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축제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 제천 시민 많은 영화 음악 팬들을 위해 우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장소도 변경했습니다. 여태껏 청풍호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도심 속에 있는 의림지와 제천 비행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화도 기존 한 곳이 아닌 시내에 있는 영화관 2곳에서 나누어 상영합니다. 비행장이라고 하는 그런 무대에서 공연을 경험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들을 올림으로써 제천의 또 한 지역을 영화제가 특화시키는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습니다.
신인 영화 음악가를 발굴하는 진프 OST 마켓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즐기는 필름 콘서트는 국내 어느 영화제에서도 볼 수 없던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영화 위플래시와 라라랜드의 작곡가 저스틴 허위츠의 콘서트와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줄 원 썸머 나잇의 막강한 라인업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필름 콘서트라는 것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그 영화 속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로 직접 감상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열립니다. CJB 박원입니다. K에너지 교육을 이끌어온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충북 오송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전국 기능경기 대회를 재개하며 K에너지 전초기지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2,000V 고압전류 정비 경연을 위해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일제히 수리차량 크레인에 올랐습니다. 산업안전법에 맞춰 바이패스 등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직접 만지다 보니 사고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간접 스틱을 이용해서 안전성이 증대된 상태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오송시대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기능 경기대회를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7개 종목에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워낙 규모도 크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 많이 더 양성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행정동과 교육동, 부대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감전과 추락 등 전기 설비의 모든 재해를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안전 AI 센터도 마련했습니다. 안전한 전기공사로 세계로 뻗는 우리 깨끗한 K에너지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새롭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올해 말 행정동을 끝으로 이전을 마친 뒤 전기산업연구원 등 3개 부설 기관과 함께 연간 4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CJB는 얼마 전 다지증과 원인 모를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슬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8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슬기네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5살인 슬기는 오른쪽 손가락이 6개인 다지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귀는 들리지 않고 또래보다 작은 체구에 원인 모를 발달 지연까지. 소화기도 약해 특수 분유를 먹어야 하지만 비싼 가격 탓에 두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18번째 후원아동인 슬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인 충북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해 3일간의 모금 행사를 벌여 1,0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팬이 아니신 분들도 정말 영웅시대 아니더라도 그냥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와서 저희가 하는 이벤트 행사장에 오셔서 같이 해주셨고 동참해 주셨어요. 이종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명예후원회장과 신협 충북지부 두손모아 봉사단이 각각 500만 원, 충북 여약사회 신동화 약사가 365만 원을 기탁했고 ITM 반도체에서는 3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한 통화에 3천 원인 ARS 전화와 계좌 모금에서는 72만 8천 원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약 2,800만 원의 성금을 받아든 슬기 어머니는 이웃들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어도 아이 엄마 아빠도 못하니까 그렇게 언어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아서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은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선 8기천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가 김영환 지사와 11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충청북도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정한 민선 8기 도정 목표와 5대 도정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군수들은 청원생명축제와 충주호수축제, 충북도민체전 등 올해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닭 등 가금류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초복이 시작되는 7월의 전체 발생량의 4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충분한 가열 조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스마트 경영 포럼이 마련한 지역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늘 청주의 한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계의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 개최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일자리 고용 정책, 충북 공간 혁신 전략 등 3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8회 청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청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오늘 행사에서는 청주시 유망 중소기업 9곳을 선정하고 29개 기업에는 우수 기업인상을 시상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청주 모 지구대 내 화장실에 개인 바디캠을 설치한 뒤 한 달여 동안 동료 경찰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의 불신이 조성되고 피해 여경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누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각각 5억 원씩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디지털 교육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군민들의 생애 주기별 디지털 학습과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8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억 원, 3.9% 증가했다고 충청북도가 밝혔습니다. 시군별 부과액 증가율을 보면 진천군이 11.2%로 가장 높았고 음성군이 9.2%, 증평군 5.8%로 중부지역 3개 군이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고 주택 공시가격도 많이 뛰어 세수가 늘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학교 급식 식품비를 인상해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던 학교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게 됐는데요. 올해 안에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때마다 갈등을 빚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공조와 협력이 끝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